몇 신문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법원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황당한 판결, 상식 이하의 판결. 이런 식으로 특정 판사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더니 이젠 법원의 시스템까지 바꿔서 중요한 사건은 믿을 만한 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고 과연 맞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영준 기자. 네. 글쎄요, 법원의 판결이 나면 당사자 어느 한쪽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면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처럼 정치 권력과 보수 언론이 나서서 사법부를 일제히 공격하는 일,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정치적 사건 판결이 있을 때면 진보와 보수 중 한쪽은 법원이 양심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늘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요 신문이 판사의 얼굴과 출신 지역, 이력을 공개하고 보수단체와 정치권이 판사 개인을 낙인 찍는 행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보수단체로 알려진 어버이연합회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010년도 1월 21일은 대한민국 사법법이 사망한 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위대가 한 판사의 사진을 불태우면서 법원 경비들이 출동하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일부 언론사들의 취재에도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거 부시기 전에 가라고 마. 이거 가. 방언 부사분다고. 이들은 3명의 판사가 옷을 벗을 때까지 항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대법원의 이용훈 대법원장, 그다음에 남부지원의 이동현 판사, 그다음에 중앙지법의 문성관 판사. 이들은 지난주 화요일에도 이동현 판사 집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판사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다세대 연립주택 앞에서 벌어진 새벽의 기습 시위. 주민들과 동네 사람들은 잠을 깨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좀 안 좋지, 보기가. 판사가 판사의 결정을 내린 건데 그걸 활보한다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판결이 이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2주일 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동현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소란을 벌인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작년 1월 국회 사무총장실에 찾아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사무총장실 탁자에 뛰어올라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은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동현 판사는 강 의원의 행동은 박계동 사무총장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보수 신문들은 이동현 판사의 사건과 신상까지 싣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황당한 무죄 판결, 상식 이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판사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사의 방종에 도를 넘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보수 신문들은 또 이 판사가 소속돼 있지도 않은 법원 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1년의 판결과 사법부 갈등 이면에 특정 집단의 이름이 거론된다. 우리법연구회다. 문제는 이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출과 판결에서 결과적으로 일정한 정치성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강기갑 의원의 소란 행위를 폭력 혐의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려는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야당의 주장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부형을 선고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법정을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 검찰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력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기에 여당인 한나라당도 가세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그리고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되었고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리 논쟁이 아니라 색깔 문제, 이념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주 월요일엔 전주지방법원의 김균태 판사가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다음 날인 화요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성관 판사가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중요한 사건 3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 앞에는 보수단체의 항의와 소란이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 이념 공세가 계속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아편향, 불공정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간부회의에서 말한 겁니다. 조선중앙두신문은 이번에도 판사의 사진과 이력을 공개하고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젊은 판사 눈치 보느라 사건 제비 뽑기, 이 대법원장 남은 임기가 걱정스럽다 같은 기사들이 지면을 메웠습니다. 이들 신문과 여당이 한 목소리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법관들의 이 사조직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당 측은 이번 사태를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합니다. 변호사협회, 보수 언론, 한나라당 모든 사람들이 다 판사가 돼가지고 나서서 이 사법권을 독립을 침해하는 이 회계망측한 일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는 달걀이 날아들고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이동현 판사는 자의반 타의반 휴가를 떠났고 역시 신변보호를 위해 관용차를 제공받은 문성관 판사는 하루하루 불안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판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다. 그 집 앞에 몰려가서 시위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봐야죠. 판결에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성숙된 사회의 원칙이 지금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 차에 달걀을 던지고 판사의 사진을 불태우고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 또 정파를 떠나서 누구나